안녕하세요. 그림의 진리입니다. 제가 입시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지 벌써 만 12년이 되었는데요. 12년 동안 일하던 곳을 그만두고 이번에 처음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변화보다는 익숙한 걸 좋아하다 보니 어디든 한번 다니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다니는 편이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이곳저곳 거치면서 계속 나랑 맞는 곳을 찾기보다는 적당히 만족스러우면 거기에 적응하고 꾸준히 다니다 보니 12년 동안 딱히 직장을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결혼을 하면서 옮겨진 거주지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모님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책임감,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면서 그동안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 등등.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합쳐지다 보니 그동안 줄곧 다녀온 직장을 옮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는 입시미술학원에서 고3 학생들 위주로 가르쳤어요. 입시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결과에 대한 뿌듯함 두 가지 모두를 느낄 수 있었죠. 매년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입시생이 된 느낌으로 수시 정시 특강을 겪고 또 나온 결과를 보며 합격한 학생들과 함께 기뻐하고 뿌듯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들이 보람차고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며 얻어지는 능숙함, 성실함도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의 경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로만 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새로운 내 가능성과 장단점을 발견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갖던 중 공교롭게도 저에게 환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진 데다 가정이 생기고 가사일이 주어지게 되니 다른 걸 떠나서 시간과 체력을 아껴서 주어진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직장을 찾아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거주지와도 가깝고 근무 시간도 적당하며 모든 게 잘 갖추어진 새로운 학원에서 고2 학생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중압감이 큰 입시반에서 잠시 해방되었다는 기쁨도 있지만 입시 바로 직전 단계의 아이들이 그림을 진로로 결정할지 말지의 중요한 학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가져야겠죠. 맡은 인원이 많은 편이고 실력도 천차만별이지만 한 명 한 명 소외되지 않고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학원비가 아깝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가장 1순위랍니다. 그래도 그림을 가르치는 직업이 제 적성에 맞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잘 맞았기 때문에 10년 넘게 해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 환경이 변하고 나니까 더 화이팅 넘치게 되었어요. 그림을 소신있게 가르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넓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 24시간이 너무 부족한 느낌이에요. 하고 싶은 그림 작업도 많고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수업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영상도 꾸준히 올리기 위해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도 해야 하죠. 또 일 외적으로는 운전 연수도 받고 운동이랑 영어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또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삶에서 일과 휴식은 꼭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휴식 없이 쳇바퀴처럼 하는 일은 오히려 효율만 떨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삶을 유지하고 내가 어딘가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위해 내 몸과 내 시간을 전부 갈아넣는 건 결국 삶의 질만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일과 라이프를 적절히 챙기기 위해 제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출근 전 여유 시간에 하는 일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그나마 제가 하는 일이 그림 일이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을 계속 그리기만 하면 지겹고 무료하죠.
시간도 꽤 걸리는 일이고 출근하면 또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이라는 일에 생산성을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즉 다시 말해 나를 위한 자산 쌓기, 바로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그림을 결과물로만 남기지 않고 과정까지 남겨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들처럼 하나의 콘텐츠, 포트폴리오로 남긴다면 이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의 목표와 의미를 담아서 그림 일을 하다 보면 작업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하게 됩니다. 취미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는 일. 그래서 요즘 영상과 사진으로 제 핸드폰 용량이 너무 부족해져서 얼마 전 촬영용 공기계를 하나 구입했답니다. 이제 용량 신경 안 쓰고 영상을 남길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약간의 바뀐 환경으로 인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열정이 생겨서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도 살면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한 번쯤 도약의 계기로 삼아보세요. 물론 바뀐 환경이 좋아 보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변화로 환기된다면 여러 가지로 시야가 넓어지고 우유부단했던 생각에 결단력이 생길 수 있어요. 저처럼 이직을 하시거나 오랫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신 분들, 우리 모두 그런 변화를 기회 삼아 더 발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소소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 요거 그런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신발끈에서 묶어주고 또 근데 이 선들이 약간 주사위 쪽으로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 그런 점들이 재밌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주사위가 작아도 주제가 그렇게 막 작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그 밑에 같이 주제로 온 나무젓가락들이 확장이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화면 안에서 흰색의 여백이 또 조화가 있는 편이에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효과만 조금 더 추가해보면 좋겠다라는 느낌이고, 묶어진 부분들을 면적의 차이를 주고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림이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신발끈을 활용해서 공간을 쫙 스펙트럼처럼 빼고 거기에 이제 나무젓가락을 반복적으로 넣어주고 주사위는 면, 점 이런 느낌으로 구성 요소를 넣어주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림이 깔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화면 완성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얘가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멀다는 설정하에 이 뽀삐레드가 좀 빠져야겠지? 다음번에 비슷한 소리가 나왔을 때 적용해서 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고 정리하고 집에 갑시다.